은퇴 후 산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 흙냄새와 소량기를 맡으며 가파른 능선을 오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끼셨던 그 기쁨. 그 끝이 차가운 수술대 위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그 건강하고 활기찬 발걸음 뒤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잠시 후 30년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평생의 꿈에 도전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등산 스틱 대신 목발을 짚어야 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그 작은 신호를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애써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30년 넘게 분필을 잡았던 손을 놓고 교정을 떠난 63살의 박성호 선생님. 그의 퇴직 후 삶은 오랜 꿈이었던 백두대간 종주. 계획으로 가슴 벅찼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잠시 접어두었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빠듯했던 교직 생활 동안 모은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사학연금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의 뒷산부터 시작하며 차근차근 몸을 만들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맞는 바람과 탁 트인 풍경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산행의 난이도를 높여가던 어느 날 하산길의 오른쪽 무릎에서 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 정도 운동했으니 당연한 통증이겠지. 박 선생님은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터라 자신의 강철 무릎을 과신했습니다. 주변에서 등산 스틱을 써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아직은 쓸 나이가 아니라는 자존심과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에 파스 몇 장으로 통증을 달랬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등산 스틱은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30%나 줄여준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등산화 끈을 고쳐 매려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 무릎에서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무릎은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제멋대로였습니다. 병원에서 들려온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고급 자동차의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의 연골은 그게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입니다. 지금으로선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대간 능선을 그리던 그의 계획표는 병원 복도를 오가야 하는 빡빡한 재활치료 일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낙이던 등산이 그의 무릎을 파괴하는 악몽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유난히 안타까운 것은 그가 결코 특별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즐기는 많은 분들이 박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은 체중의 7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80kg 성인 남성이 80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무릎을 매 순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허벅지 근육이 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지만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4060대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은 고스란히 연골로 전달되어 마치 타이어 마일리지가 닳아 없어지듯 연골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는 이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릎 관절증 환자 10명 중 8명이 바로 50대에서 70대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오히려 관절 노화를 재촉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플수록 운동으로 단련해야 한다 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골에 대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육이 뻐근하게 아픈 것은 회복의 신호일 수 있지만 관절 내부에서 울리는 시큰한 통증은 파괴의 신호입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거나 23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연골이 찢어지고 닳아 없어지며 보내는 비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그럼 이제 등산은 끝이구나 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등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과 평생토록 건강하게 함께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첫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산책의 공간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시간보다 숲속에서 머무는 시간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관절 전문의는 등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건강한 산행의 시작이라고 조언합니다. 나의 체력과 무릎 상태에 맞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편안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장비는 생명줄입니다. 특히 등산 스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체중을 30%나 분산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바닥이 다른 등산화는 즉시 교체하고 필요하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여 관절을 보호해야 합니다. 배낭 무게는 자기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가볍게 꾸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배낭 속에 불필요한 짐은 무릎에 그대로 전달되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셋째, 산행 전후 10분은 산행시간 1시간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장거리 운전 전 엔진을 예열하듯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산행 후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야만 부상을 막고 다음 산행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무릎이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이 병을 키우고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은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충분히 통증을 관리하고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최근에는 MRI와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정확도를 크게 높여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재활 전문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술 후 결과는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바닥에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는 인공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마모를 일으켜 수명을 갉아먹는 3대 금기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성호 선생님의 상황이었다면 무릎에서 처음 두둑 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무릎 건강은 바로 그 작은 선택이 순간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은퇴 후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은 험준한 산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작은 안일함과 잘못된 습관입니다. 선생님의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잠시의 통증을 외면하여 평생의 후회를 남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등산 습관을 점검하고 무릎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10년, 20년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산을 오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경험이나 무릎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